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식백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근육과 기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쇠고기와 단백질의 힘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내 몸을 위해 어떤 음식을 곁에 두어야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 정보 시작합니다. 먼저 소고기의 10가지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쇠고기는 근육과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는 단백질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키와 발육을 돕고 중년과 노년층에게는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든든한 식품이죠. 둘째, 철분의 보고입니다. 특히 햄철 형태의 철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됩니다. 빈혈을 예방하고 산소를 온몸에 원활히 공급해 피곤함을 줄여주지요. 여성이나 수험생 또 기력이 약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셋째, 비타민 B군이 가득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풍부해 신경 건강을 지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피로 회복과 에너지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넷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쇠고기 속 아연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을 막아주고 상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계절이 바뀔 때나 몸이 약해졌을 때 특히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체력 보강입니다. 풍부한 칼로리와 영양소 덕분에 쇠고기는 기운이 떨어졌을 때 원기를 회복시켜줍니다. 옛날부터 쇠고기를 보양식으로 즐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여섯째,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쇠고기 속 카르니틴과 항산화 성분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신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활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일곱째,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쇠고기에는 인과 칼슘 그리고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영양 효과입니다. 여덟째, 피부와 모발 건강입니다. 단백질과 아연, 철분이 풍부해 피부 탄력을 지켜주고 머리카락이 윤기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아홉째, 정신적 안정과 활력입니다. 비타민 B12와 아미노산 성분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을 돕기 때문에 우울감 완화와 기분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지요. 마지막 10번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적당량의 살코기는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근육을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과 병행할 때 몸매 관리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쇠고기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귀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단,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적절히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또한 이 쇠고기가 어떤 영양학적 장점이 있는지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품질 단백질, 근육과 회복의 기본 자재. 쇠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단백질은 근육과 장기, 면역세포, 상처 아물기에 쓰이는 재료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류신 같은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 신호를 켜서 근육을 세우고 유지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노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이를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쇠고기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걸음걸이 일상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철분, 피와 에너지 공급의 핵심. 쇠고기엔 철분이 풍부합니다. 쇠고기는 식물성 철보다 몸에서 훨씬 잘 흡수됩니다. 철분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근육의 마이오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산소를 온몸에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에게 흔한 피로, 숨참, 무기력감의 일부는 철분 결핍과 관련 있으니 쇠고기는 좋은 보충원이 됩니다. 3. 비타민 B12, 신경과 기억을 지키는 영양소. 쇠고기는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B12는 뇌와 신경을 싸고 있는 수초미엘린 유지 그리고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무감각절임, 빈혈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에게 음식에서 얻는 B12는 더 중요합니다.
4. 비타민 B군 나이아신 비타민 B6 리보플라빈 등 에너지 공장 보조자. 쇠고기의 B군 비타민들은 음식에서 얻은 영양소를 몸의 에너지 ATP로 바꾸는 보조인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음식에서 연료를 꺼내 태워 몸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도구들입니다. 피로 회복과 신진대사 유지에 기여합니다. 5. 아연 면역과 상처 치유의 필수 미네랄. 아연은 면역세포 형성과 효소 활동에 꼭 필요합니다. 아연 부족 시에는 감염에 약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또한 미각 후각 유지에도 관여하므로 식욕 저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아연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어 쇠고기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6. 크레아틴 빠른 힘과 뇌 에너지의 보조 연료. 쇠고기엔 자연적으로 크레아틴이 들어 있습니다. 근육에는 빠른 힘을 내기 위한 인상 크레아틴 저장고가 있어 단시간에 힘내기 일어서 기계단 오르기 등에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는 크레아틴이 노인 근력과 일상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뇌 에너지 대사에 이점이 있을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7. L카르니틴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길잡이. 카르니틴은 긴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발전기로 옮겨 지방을 연료로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핵심적입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 지방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 카르노신 셀레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 보호. 쇠고기에는 카르노신 같은 펩타이드와 셀레늄 같은 미량 원소가 들어있어 세포 수준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단백질의 당화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 피로를 줄이고 노화 관련 손상을 어느 정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9. 뼈와 세포 에너지의 구성 요소. 이는 뼈의 일부이면서 ATP의 핵심 성분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적절한 인 섭취는 뼈 건강과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10. 지방 구성 오메가3 일부 CLA 염증 대사에 미치는 영향단, 부위와 사육 방식 차이. 붉은 고기 지방에는 포화 지방이 있으나 특히 풀목초로 키운 쇠고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공행리놀레산 CLA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들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염증 조절과 대사에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일부 연구에서 보고됩니다. 다만 가공육이나 지나친 포화지방 섭취는 심혈관 위험과 연관될 수 있으니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씹기 힘든 분은 얇게 썰거나 다져서 스튜전골죽에 넣으면 소화와 섭취가 쉬워집니다. 기름 많은 부위는 잘라내고 찜조림 수육처럼 오래 익혀 연하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채소와 함께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먹으면 철분 특히 식물성 철을 더 잘 흡수하지만 쇠고기의 햄철은 거의 영향받지 않고도 잘 흡수됩니다. 가공육햄, 소시지 등 대신 신선한 쇠고기를 선택하세요. 가공육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습니다. 균형 쇠고기는 훌륭한 영양원이나 다른 채소 곡물과 함께 골고루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의사항 의학적 상황이 있는 분은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심혈관 질환 고지혈이나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포화지방 섭취를 조절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와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철과 다에모크로마토시스 같은 특이 질환이 있는 분은 철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에 특정 항암고제 등이 있으면 음식 관련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소고기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이로울까요?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방식 중에서 쇠고기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3가지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거리나 수육처럼 끓여서 기름을 줄여 먹기.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쇠고기를 국거리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 무국 곰탕 수육처럼 푹 끓여내면 기름이 위로 뜨기 때문에 떠내고 먹으면 훨씬 담백하고 부담이 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철분은 그대로 챙기면서도 포화지방은 줄일 수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이 채소와 곡류를 곁들여 균형 잡힌 식사로 먹기. 쇠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은 풍부하지만 섬유질과 비타민C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불고기나 전골에 버섯, 배추, 파, 마늘 등을 듬뿍 넣어 함께 먹어왔습니다.
또 밥과 곁들이면 곡류 속 영양소와 결합해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철분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삼기름 많은 부위 대신 살코기 위주로 굽는 양은 적게. 갈비나 꽃등심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는 맛은 좋지만 기름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등심, 안심, 우둔살 같은 살코기를 장조림, 불고기, 육회로 즐겨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필수 단백질과 영양은 챙기면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육회처럼 날것으로 먹을 때는 반드시 신선한 고기를 선택해 위생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끓여서 기름을 줄이고 채소 곡류와 곁들이며 살코기 위주로 조리하는 것. 이것이 한국인이 쇠고기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즐겨온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고기는 노약자에게 특히나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옛부터 귀하고 귀한 음식이 바로 이 소고기였죠.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는 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육이 줄고 피가 부족해지고 기운이 쉽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우리 몸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음식이 바로 쇠고기입니다. 첫째, 쇠고기는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 창고입니다. 노인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사코페니아라는 현상에 취약한데요. 쇠고기 속 고품질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고 면역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쇠고기는 빈혈과 피로를 막는 철분 보약입니다. 쇠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은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햄철 형태라서 나이 들수록 잘 생기는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액 속 산소 운반이 원활해져 숨이 덜 차고 기운이 돌지요. 셋째, 쇠고기는 뇌와 신경을 지켜주는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비타민 B12가 풍부해 기억력 저하나 신경 손상 같은 노화 관련 증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아연과 크레아틴 같은 성분은 면역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넷째, 쇠고기는 상처 회복과 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아연과 단백질은 상처가 아물고 세포가 재생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많아 쇠고기 먹고 힘내라는 옛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쇠고기는 노약자분들에게 근육을 지켜주는 힘, 혈액을 보충하는 힘, 뇌와 면역을 보호하는 힘을 동시에 주는 귀한 음식입니다. 단, 과식보다는 적당히 살코기 위주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또한 소고기는 갱년기 여성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입니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열이 확 오르는 안면 홍조, 갑작스러운 피로와 우울감, 그리고 뼈와 근육의 약화가 대표적이지요. 이런 시기에 쇠고기는 든든한 영양 친구가 되어줍니다. 첫째, 근육과 기초 체력을 지켜줍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쇠고기의 고품질 단백질과 류신 같은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을 도와 기초 대사를 유지하고 체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둘째, 빈혈과 피로를 예방합니다. 쇠고기에는 흡수율이 높은 햄철이 들어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은 철분 부족으로 피곤하거나 어지럽기 쉽지만 쇠고기를 섭취하면 혈액 속 산소 운반이 원활해져 몸이 덜 지치고 활력이 살아납니다. 셋째,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호르몬 감소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쇠고기 속 단백질인 아연은 뼈 조직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칼슘과 함께 작용해 뼈의 단단함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요. 넷째, 뇌와 기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쇠고기의 비타민 B12, 아연, 크레아틴은 신경 전달을 돕고 뇌 에너지를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나 우울감을 완화하고 기분을 조금 더 밝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쇠고기는 갱년기 여성에게 근육, 혈액, 뼈, 정신 건강을 모두 지켜주는 영양 보물입니다. 다만 기름기 많은 부위 대신 살코기 위주로 채소와 곁들여 적당히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저속 노화에도 소고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 기능 저하, 사코페니아, 면역력 저하, 피로와 회복력 약화 등을 막으려면 일정량의 고품질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쇠고기는 그 고품질 단백질과 류신, 햄철, 비타민, B12, 크레아틴, 아연 등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핵심 영양소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저속 노화 전략에서 유용한 식품입니다. 소고기 외 저속 노화와의 관련성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육 힘 유지하여 자림 낙상 예방 생활 기능 유지. 나이가 들면 같은 자극 음식 운동에 대해 근육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반응이 약해집니다. 이를 동화 저항성라고 부릅니다. 즉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잃지 않으면 걷기 일어서 기균형 잡기 같은 기본 기능이 유지되어 노화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2.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 재료 그 이상 면역세포 상처 치유 호르몬 효소의 재료가 됩니다. 충분한 단백질은 감염 상처 회복력과 회복 속도를 높여 전반적인 노화 관련 손상을 줄입니다. 3. 식사 횟수와 한 끼 단백질 양이 중요. 하루 총섭취량뿐 아니라 한 끼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과 특히 류신 같은 트리거 아미노산이 있어야 근육 합성 신호가 잘 켜집니다. 연구들은 노인에서 한 끼에 약 2.5에서 2.8g의 류신 또는 한 끼에 약 25에서 35g 고품질 단백질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근육 합성을 자극한다고 보고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활기를 유지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한 끼의 쇠고기 그리고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어르신들의 근육을 지키고 피와 면역을 보살펴 줍니다. 음식은 약이 되고 한 숟가락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식사 한 끼로 스스로를 돌보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상 음식백과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이만 물러갑니다.